공군사관학교는 짤막짤막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깔끔해요. 모집 요강이 깔끔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는 학교적 우선선발, 떨어지면 적성 우수 우선선발, 떨어지면 종합선발, 3트랙이죠. 우선선발만 2개가 있어요. 학교장 추천이 없으면 2트랙이고 있으면 3트랙, 기회가 3번인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사관학교는 딱 2트랙입니다. 우선선발, 떨어지면 종합선발, 이렇게 딱 2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깔끔해요. 그래서 우선선발도 아주 깔끔해요. 1차 고득점이면 게임 셋, 이렇게 돼버리는 게 공군사관학교 우선선발입니다. 왜냐면 1차 시험 성적이 400점이 들어갑니다. 400점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면접, 체력 합쳐서 한 480점 정도, 그 다음 내신 100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차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력도 중요하죠. 안 중요하다. 면접도 중요하죠. 그러나 1차 고득점자가 아니면 우선선발에 명함을 내밀 수 없다. 이게 공군사관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는 1차 컷 대비했을 때 그래도 한 20, 30점 위에는 있어줘야 우선선발 기대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검정 가산점이 무려 20점입니다. 아까 육사가 1000점 만점에 3점이었잖아요. 이따가 이제 설명을 우리 홍창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지만 1000점 만점에 20점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한능검 필수입니다. 5월달에 따야죠, 이거 지금. 그죠? 5월달이라도 따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합선발로 내려가면, 우선선발 떨어지면 종합선발로 내려갑니다. 종합선발은 수능이 500점. 그러니까 수능이 좀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모집 요강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했고요. 홍창호 선생님한테 경쟁률 얘기를 한번 이상인 선생님께 공군사관학교 경쟁률 흐름 좀 얘기 들어볼까요? 네, 공군사관학교는 기존적으로 2010년대 들어가면서 육사의 경쟁률의 아성을 깼죠. 제가 아까 육사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최수종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파일럿 관련된 드라마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건데, 네, 그 드라마의 영향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전통적인 육사의 경쟁률을 깨면서 계속해서 세계 사관학교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끝까지 잡고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작년 올해 들어가면서 좀 흔들리기 시작했었죠. 작년까지는 좀 가장 2020학년도 때는 공사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48.7대1, 그래서 요때를 기준으로 조금씩 꺾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20.6대1이 됐죠. 이 이유는 코로나의 여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허수 지원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공사를 준비한 학생들이 그 부분 어떤 더 먼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하면서 육사를 많이 좀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는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경쟁률이 20.6대1까지 떨어진 거면 되게 많이 떨어진 수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 정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창원 선생님께 이게 그렇잖아요. 공군사관학교도 합격자 배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20대1 정도의 경쟁률, 그게 1차 시험의 경쟁률은 아니죠.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도 실제 경쟁률은 정원 대비, 그러니까 정원 대비 말 그대로 20.6대1이었거든요. 올해 2022학년도가. 근데 실질적인 말 그대로 배수 반영대로 하면 배수 대비 경쟁률을 따지면 3.7대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이유가 공군사관학교가 올해 입시에서 유일하게 배수를 늘려요.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문이과 배수가 다르거든요. 남학생은 문과가 4배수, 이과가 6배수예요.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문과가 8배수고요. 그 다음에 이과는 10배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수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는 자연계의 배수를 더더욱 또 많이 늘렸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실질 경쟁률이 좀 하락하게 되는 이유가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아까 신한종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관학교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문과 쪽의 강세였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이과 쪽으로 조금은 이제 기울어지는 입시 요강을 좀 채택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좀 보여주는 거이기도 해요. 그거를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경쟁률가 가장 먼저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3.7대 1 정도밖에 안 됐다. 육군사관학교보다 훨씬 더 낮았던 이유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 제자들 중에 일부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인관한 학생들이 이제 연락이 오면 코로나 터진 해 재작년에 15년 의무 복무 기간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역을 하잖아요. 그때 전투기를 몰았던 공사 출신의 사람들이 다 전역 신청을 했대요. 근데 코로나가 빵 터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 한 명도 전역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로나의 시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이 조금 더 하락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경쟁률의 하락을 겪은 공군사관학교의 커트라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작년에 난이도도 있고 경쟁률도 떨어지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공사 남자 문과 공남문은 한 210점 정도에서 그다음 공남2는 기하하고 이제 미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한 207, 8점 이 정도에서 컷이 결정돼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사관학교는 이과 컷이 문과 컷보다 일반적으로 높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금 말씀하셨던 합격사 배수를 조절하면서 공남이가 컷이 오히려 더 약간 낮은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하 모집 단위에서 그랬고요. 공여문, 공사 여자 문과 225점 정도, 그다음 공여 이과 253점. 여기는 여전하네요. 그래서 250점 전후에서 컷이 결정됐다. 공여 2는요.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1차 시험 컷은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공군사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공군사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없습니다. 네. 공군사관학교는 그래요. 원래 종합선발, 정시선발이 없어졌었어요. 공사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1차, 야, 우리는 신체검사 빡세잖아. 신체검사 합격하고, 체력 어느 정도 되고, 면접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는 1차 고득점이야. 해서 그냥 우선선발 다 뽑아버렸어요. 100%를. 그러다가, 이건 아마 사관학교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또 교육부의 지침, 수시와 정시 비중,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올해, 정시 종합선발이 부활을 했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은 아직 부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사관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럼 내신의 실질 반영 이거는 공군사관학교 어떨지 한번 얘기 들어보죠. 네. 내신의 실질 반영은 공군사관학교가 세계 사관학교,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간사를 조금 논외로 하고요. 6회공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아서 1000점 만점에 1등급하고 9등급 차이가 24점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24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보통은 9등급 정도 말고 4, 5등급을 기준으로 좀 본다면, 1등급이 100점이라고 쳤을 때 5등급, 4등급 정도가 91점, 88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4등급이 91점, 9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등급과 1등급이 9점 정도 차이. 그 다음에 5등급과 1등급 차이가 88점이니까 12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등급이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등급이다. 그 정도가 되면 수학이나 안 그러면 국어, 영어에서 한 문제 정도만 더 맞추면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사 이과 남자가 210점이 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니까 그 다음에 사관학교 1차가 내년 국어가 문학 독서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이게 지금 기하, 미적, 확통의 수학의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국어까지 얽매화작의 선택지를 줘버리면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한계. 그러니까 모수가 수능처럼 막 40 몇만 명 이렇게 돼버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2만 명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아지면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입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뭐 뚜껑 열어봐야 압니다만 사관학교 워낙 기상천외한 모집 전형들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로서는 국어 문학과 독서만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능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죠. 예. 네, 한능검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능검은 공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심플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육군사관학교는 심화도 인정했고 다 인정했잖아요. 근데 공군사관학교는 심화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아까 최대
신한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20점을 이제 주잖아요. 근데 그 20점이 심화를 따게 되면 10점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계산법이 1급, 2급, 3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취득한 점수예요. 그래서 내가 심화에서 1, 2, 3급 중에 취득한 점수에다가 0.1을 곱해요. 그 다음에 더하기 1인 거예요. 아니, 더하기 10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점을 받으면 말 그대로 0.1 곱했으니까 10점에다가 보너스 점수 기본 점수 10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점수 10점에다가 100점 맞으면 0.1 곱해서 10, 그래서 10 더하기 10, 20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내가 고득점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가 아니라 그냥 점수대로 심화해서 받은 점수 곱하기 0.1, 그 다음에 기본 점수 10점 더해서 20점 만점으로 가져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남 문컷도 210점 정도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 반영 방법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신 반영 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벌써 말씀. 네. 아, 실질 반영들. 네. 아, 제가 정신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내년도도 뭐 공군사관학교는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추정이 가능하고요. 원래 이제 우선 선발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는 학교다. 그 다음에 전혀 복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트랙에서는 우선과 종합선발 두 가지 트랙으로 가겠으나 여기서만 우선 선발의 가지수를 늘리고 이런 건 잘 안 할 것 같다. 공군사관학교는 현재의 모집 요강의 틀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전망해 볼 수 있고요. 1차 시험. 아, 이게 뭐 사관학교별로 지금 우리가 다 말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 문학과 독서만 실시했죠. 엄매 화작이 빠집니다. 그래서 문학과 독서만 실시를 하면서 시간은 50분, 30문학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강한 시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게 수능 독서 올해 수능 2022학년도 수능 독서를 보면은 지문들이 좀 짧아요. 여백이 좀 많아졌죠. 자세히 써있진 않지만 그 쓰여진 글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사고하여 문제를 뚫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어휘력과 독해력, 사고력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수능의 형태가 나와서 1등급 컷이 그냥 폭락을 해버렸죠. 자, 근데 사관학교의 1차 시험 국어는 이제 어쨌든 수능의 스타일을 따라가지만 또 작은 차이들이 있어요. 고전문학이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약간 긴 지문, 아까 짧은 지문으로 수능이 가는데 긴 지문이 섞여 나와요. 정보량 막 쏟아지는 그런 지문 같이 섞여 나오고, 이런 어떤 작은 차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수능과 사관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을 좀 해줘야 합니다. 평가원 기출 베이스로 사관학교 기출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말까지의 흐름, 그리고 수능과 사관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수업과 커리,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는 어떤가요? 네, 영어 같은 경우는 기존까지 작년까지는 사관학교 시험에 있어서 영어의 어떤 그 난이도가 되게 높은 축에 속했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니 사관학교 시험은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렵나요?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올해 사관학교에서는 영어의 난이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지문의 난이도가 줄어들었거나 어휘의 레벨이 떨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난이도가 쉽다고 느껴지냐면 지문은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떨어지진 않았지만 선지에서의 명확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왔다. 이 얘기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올해 사실 사관학교 영어 출제진들은 고민을 계속 끝까지 했었을 것 같습니다. 지문도 잡아놓고 판은 깔아놨었죠. 어휘의 난이도 떨어뜨리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독해의 난이도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영어는 계속 어렵게 출제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사관학교 시험의 특성들 때문이 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역대 사관학교는 시험이 조금만 유형이 바뀌거나 어떤 변화를 주면 애들의 점수는 막 푹푹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3년 전에 영어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뭐 난이도를 바꾼 것도 아니었고요. 문항 배열만 살짝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애들 반응이 어땠냐면 점수도 훅 떨어지면서 애들 반응이 영어 너무 어려웠다, 너무 힘들었다, 난이도도 똑같았는데 그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국어랑 수학에서 이런 변화들을 주면서 아마 영어까지 어렵게 내면 올해 합격이
200점 밑으로 떨어지는 정말 불상사가 생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마지막에 영어 난이도를 좀 선지를 통해서 난이도를 좀 낮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영어는 계속해서 그 정도 옛날의 난이도를 좀 찾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관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수능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의 독해력을 잡은 다음에야 기출 분석을 통해서 유형별 접근 방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능의 어떤 독해력을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잡기 위해선 어휘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문장 해석 연습, 난이도가 좀 레벨이 낮은 학생들은 문장 해석 연습을 끝까지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지문의 논리 전개의 어떤 그런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들을 잡아나가는 게 필요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속도예요. 그러니까 7월 달까지 해서 우리는 모든 독해 부분들을 다 끝마쳐 놔야 되는 거죠. 근데 수능은 사실 11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수능 커리는 좀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수능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직접 EBS가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면서 EBS 중요도가 확 떨어져 버렸죠. 그럼 그 상황에선 수능의 커리는 점점 뒤로 갈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이 수능에서는 빈칸 추론을 막 6월 달에 개강을 하십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우리가 빈칸 그걸 다 정리하고 사관학교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빨리 어떤 그런 3월달 전까지 독해의 어떤 방향성들은 다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수능보다 한 템포, 두 템포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수학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질문에 간단히 좀 답변을 드리면 이제 컷을 많이 문의를 하는데 이게 사관학교는 컷이 표점 반영이에요. 그래서 그 해의 난이도가 어떤 국영수 중에 어떤 과목이 어려웠나에 따라서 컷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컷은 얘기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210점인데 떨어지고 누구는 208점인데 붙고, 그러니까 그거는 표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과목을 잘 봐서 표점이 높은 학생들은 원점수가 낮은데도 붙은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과목이 어렵냐에 따라서 매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제 교과 과정이 개편된 이후부터는 어렵게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올해 2022학년도도 그랬었죠. 그래서 2022학년도에도 수학 난이도는 6월 평가원, 사관학교,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수능 때까지 쭉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원수투의 공통 과목의 난이도는 꽤 까다로웠고요. 선택 과목의 난이도도 꽤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1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차를 고득점으로 가야지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나면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선택 과목 포함해서 기본기를 다 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내가 모르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그 개념 자체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심화 개념까지도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조금의 실전 문제까지 다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4월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파이널에 들어가서 실전 문제 풀고 기출 풀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4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개념 공부, 심화 개념까지 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해두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